안녕하세요. ND의 부동산 랩 N입니다. 예, 오늘은 그 아파트 매매 지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뭐 미친 집값이라고 연일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최근의 집값 상승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뭐 이전에 동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그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 이제 어제자로 업데이트된 KB 부동산 시세 동향 표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아파트 매매 지수를 좀 그 그래프화를 했습니다. 예, 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 지난주까지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예, 요거는 이제 그 역대 대통령 재임 시기별로 좀 나눠놨습니다. 요때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집권 시기고, 요때는 이제 이전 정부죠. 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시기. 그다음에 이전에는 이명박 정권 시기. 그다음에 이전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요. 한번 이제 그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2008년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기 때, 이때는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이 엄청 많이 뛰었었죠. 예, 사실 이전 그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제가 한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이 사실 엄청 올랐었죠.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2003년 3월부터 2008년 2월 달까지였는데, 이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56% 상승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 56% 하면 야,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거의 3, 4, 5, 6, 7, 8 한 5년 기간 동안에 56%. 그러니까 5년 동안에 56%. 그러니까 재임 기간을 생각을 안 하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에 56.6% 상승했다라고 하면 많이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숫자만 보면 엄청 많이 폭등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근 5년간 56.6% 상승? 글쎄요, 이게 폭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1년 동안에 한 10%? 예, 10%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상승을 한 건데, 예,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체감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폭등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돌아보더라도 폭등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이제 임기 후반 때 2008년 2월 이후죠. 예, 2008년 2월 달까지니까 요거 좀 옮겨야겠네요, 그래프를. 예, 하여튼 요때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인데, 자, 이명박 정권 때 2008년도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때 부동산 가격이 뭐 떨어졌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전체적인 매매 지수를 봤었을 때 102.5, 102.5, 102에서 3 수준에서 뭐 100m 떨어졌으니까 한 90 한 7, 8까지는 떨어졌겠네요. 98 정도? 요 떨어진 폭을 보면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예, 요때가 좀 이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다시 반등을 했죠. 2009년도 예,
2009년도 이제 뭐 그 여름 이후로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2010년도 부터는 이제 집값이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는 뭐 그린벨트 해제도 하고 뭐 세금 완화도 하고 해서 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갖은 대책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때 뭐 각종 세금을 많이 완화를 해가지고 양도세,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 많이 완화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양적 완화를 하고 막 금융 경제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뭐 저성장 시대, 뉴 밀레니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예. 저성장 시대.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 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취임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 최경환 노믹스 해가지고 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택 매매를 활성화를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주택 경기가 사실 그런 그 경기를 살리는데 가장 큰 효과가 나오죠. 뭐 이제 집을 사면 뭐 중개비도 줘야 되고 또 아파트 수리도 해야 되고 뭐 이사, 도배, 뭐 인테리어 각종 뭐 연관된 그런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경제가 자극이 되고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박근혜 때 뭐 역시 이제 뭐 그 세제 금융 혜택, 뭐 재건축 규제 완화, 뭐 그런 것을 해서 뭐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뿌렸죠. 예, 돈을 많이 뿌렸고, 그때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제 가계 부채가 2012년 말에는 963조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2016년도 말, 그러니까 뭐 임기 후반 때쯤에는 거의 뭐 1342조 5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예, 엄청나게 이제 그 대출을 많이 해준 거죠. 예, 가계 부채가 엄청 많이 늘었던 겁니다. 자, 그런 가계 빚이 이렇게 느니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그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사실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70%를 넘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 예,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빚내서 집을 샀죠. 그리고 아직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사고 있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파리 대책을 강력하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 서울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예, 지금 단기간으로 봤었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거죠. 예, 박근혜 정부 이제 말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존에 많이 풀었던 가계 부채로 인해서 그 상승에 그 영향이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서울만 보면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 서울은 2008년 근 10년 전 대비 10년 전 한 100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120, 한 20% 오른 상황이죠. 20%.
자, 10년 전 대비 20% 올랐으면 1년에 뭐 2% 정도씩 오른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집을 사셨으면 지금 이제 20% 수준으로 이제 오른 건데, 이게 많이 오른 걸까요? 뭐 제가 볼 때는 20%,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10년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 이제 파란색이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인데, 자, 서울은 2008년부터 뭐 그 2016년도까지 거의 오른 게 없죠. 2016년도 말까지.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 초부터 이제 오르게 된 건데, 2017년도부터 이제 오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지방은 2008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게 지방은 이제 전국이죠. 이게 전국 평균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80에서 105 수준, 한 25 정도 오른, 25% 정도 오른 거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서울은 100에서 120 정도, 20% 정도 오른 거고,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25% 정도 오른 거죠. 180에서 한 105까지. 자, 그러면 서울은 전국 평균 대비 많이 올랐을까요? 적게 올랐을까요? 한 5% 정도 적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뭐 어마무시하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사실 지난 그 2017년 파리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서울은 오히려 더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게 규제의 역효과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8월 27일 날 뭐 대책을 내고 지금 뭐 후속 대책을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 추가적인 대책이 이러한 그 시장의 흐름을 누를 수가 있을지,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커다란 그 추세의 흐름을 방향을 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다른 지역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서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강남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강남은 이제 서울의 집값 흐름을 주도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강남이 이제 노란색이거든요. 예, 강남 그렇고, 강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북. 예,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죠. 강남이 오르면 강북도 이렇게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차를 좀 두고 오르는데, 결과적으로 강남이 오르니 강북도 오르고, 결과적으로 서울 평균적으로 다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수도권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전국 평균 좀 일단은 빼고 수도권 인천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강남 강북을 뺄게요. 강남 강북을 빼야겠다, 보기 좋게. 예,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인천. 자,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빼야겠네요. 오히려 경기를 포함을 시켜야겠네요. 자, 보시면, 자,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자, 요걸 갭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예. 2016년도 요 뭐 2016년도 뭐 6월 달까지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자, 이런 그 갭이 있을 경우에 갭을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울 집값은 이걸 뭐 그 탈동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디커플링화? 예, 서울이 지금 어, 혼자 지금 달리고 있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자, 뭐 서울은 따로 떨어진 지역이 아니죠. 물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 지역이 있긴 하지만 생활권이 뭐 서울, 인천, 경기 다 붙어 있죠. 물론 이제 인천이나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먼 지역은 서울로 왔다 갔다 하긴 좀 힘들지만 서울, 인천, 경기는 이제 수도권으로 같이 이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자, 이러한 그 간극을 좁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죠. 근데 아직까지 서울이 오른 만큼을 따라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2018년도 하반기까지 자, 이러한 그 갭을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 요 갭을 줄여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인천, 경기 지역은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매물이 없죠. 매물이 많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 가을 이사철 예, 서울에 집을 못 살 경우에는 예, 서울 이외의 지역 예, 경기, 인천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서울 지역을 서울 지역 내로 이제 추경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좀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예,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경기도 주요 지역을 한번 찝어볼까요? 일단 성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은 뭐 그 구시가지 그 다음에 판교, 분당 다 있는데요. 자, 여기 분당입니다. 분당. 성남은 거의 뭐 그 서울이랑 비슷하게 움직인 추세고 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성남 그 다음에 과천 과천이 어딨죠? 과천 과천은 없네. 일단 과천은 빠져있네요. 여기 광명을 한번 넣어볼까요? 광명이 있구나. 광명 하남 예, 서울 인근 지역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성남이고요. 요게 성남이고 그 다음에 요게 오렌지색 좀 얇은 게 그 광명인데 예, 광명이 이제 그동안 좀 저평가 됐었죠. 뭐 한때 87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했죠. 광명. 자, 하남. 요 녹색이 하남입니다. 하남은 뭐 글쎄요, 하남도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예. 하남은 더 오를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남. 예. 하남. 과천 여기 있네요. 과천. 예. 자, 과천을 보면 과거에 예, 여기 과천인데
과거에 엄청 많이 올랐었다가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전고점을 뚫으려면 과천 같은 게 이제 더 올라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만 보더라도 뭐 과천은 아직 더 올라야 되는 상황이고, 자 제가 왜 더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아파트 매매 지수입니다. 예. 서울이 2008년도 4월달쯤에 100을 나타냈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 120, 한 20% 정도 이제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 과거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2008년도 1월달에 83이었는데, 자 지금 2018년도 7월달 104 정도. 자 104에서 87을 빼면 104에서 자 한 17 정도.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뭐 한 20%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20% 정도 올랐고, 자 그러면 여기 아니고 요거네요. 여기 아니고 요거죠. 예. 자 아파트 매매가도 매매 지수도 거의 20% 정도 오른 상황이죠. 예. 자 이걸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아파트 매매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자 과거에 물가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꾸준히 우상향을 했죠. 꾸준히 우상향을 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간 거의 20% 정도 소비자 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지만, 자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한다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으시겠죠? 장기간으로 봤었을 때 아파트 매매 지수도 꾸준하게 우상향한다 라고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뭐 향후 뭐 이제 단기간에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뭐 투자나 실거주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나의 자산을 부동산에 담아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 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 이제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간에서 그러니까 민간 임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좋아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건 좀 여담이었고, 자 그래서 자 소비자 물가 지수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요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거 뭐 잘 안 보이네요. 자
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자, 아파트 매매 지수는 뭐 서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좀 그 상승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전국 평균이랑 보시면 자, 소비자 물가 지수랑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서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보시면 자, 최근에 이제 서울 지역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프링도 이제 눌렀다가 이게 그 약간의 틈이 있으면 튀어 오르듯이 예,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가 서울 아파트 시세가 그런 형국이죠. 예. 임대사업자로 그 다주택자 물건들을 다 묶어놔서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은 그러니까 임대 물건으로 등록이 안 된 것들, 그다음에 뭐 1주택자, 그다음에 급하게 이제 뭐 매도를 하시는 분들 그런 소수의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면에 실수요자는 꾸준하게 있는 거죠. 그런 실수요자들이 이제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을 이제 예의주시하다가 뭐 이제 향후에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큰 리스크가 없을 거로 보고 지금 이제 매수에 뛰어들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현재 물량 대비 많으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죠. 자, 그런 상황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자, 수도권 인천 지역은 이제 하반기에 더 오를 것 같습니다. 4분기에. 자, 한번 타 지역을 한번 다 찍어 보겠습니다. 수원. 예, 수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더 오르겠죠. 뭐 성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여기 성남인데 뭐 서울하고 싱크를 잘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 예, 고양 신도시가 요게 이제 요건데 여기도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이 좀 더딘 상황인데 안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양. 여기 안양이죠. 안양은 지금 이제 오르고 있고 안양이 최근에 이제 투기 조정 대상 지역을 포함이 됐죠. 안양의 일부 지역 그리고 예, 부천 부천이 어디죠? 부천? 아, 이게 부천이죠. 요게 부천 의정부 나오나? 부천 한번 용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용인. 자, 용인은 오히려 용인 좀 재밌네요. 용인. 서울 용인. 자, 이게 서울입니다. 자, 용인은 아직 전고점을 뚫으려면 더 올라야 되는 상황이네요. 용인이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사실 용인이 이제 버블 세븐 중에 한 곳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오랫동안 지금 장기 침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뭐 용인, 기흥, 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과거의 긴 흐름을 볼 때 아직까지는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흥도 한번 볼까요? 시흥이 최근에 시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시흥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공급 물량이 지금 일시적으로 몰려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오히려 요게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해소가 되면
어, 이것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역입니다. 예, 시흥. 왜냐면 이제 시흥이 이제 택지 개발 지구 공급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많은 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있고. 의왕도 한번 볼까요? 의왕이 최근에 예, 의왕이 좀 오르고 있네. 의왕이 빠르게. 의정부도 한번 볼까요? 의정부. 의정부는 예, 의정부도 과거에 많이 올랐었다가 떨어졌다가 예, 다시 회복을 하려면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지역이네요. 그 다음에 파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주. 예, 파주 지역. 예, 파주 지역 지금 심하게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1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파주가 지금 그러니까 운정지역 그쪽은 이제 그 새 아파트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물량들이 해소되면 이것도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파주 그렇고 김포 한번 볼까요? 김포 예, 김포도 마찬가지네요. 예, 파주, 김포, 용인 이런데 남양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양주. 요게 남양주인데 예, 남양주도 남양주 하면 이제 다산 신도시, 예, 그다음에 별내 신도시, 뭐 평내 호평 지역 이런 지역 있죠. 예, 그런 지역도 지금 현재 다산, 별내, 신도시 예, 새 아파트 공급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광주 한번 볼까요? 광주. 예, 광주 지역도 뭐 그러네요. 예, 수도권이라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서울, 인천, 수도권, 경기. 예, 이게 전국 평균인데 전국 평균은 사실 뭐 지방 광역시 그다음에 광역시 이외의 지역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큰 흐름에서 자,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거의 소비자 물가 지수 수준으로 예, 상승을 하고 자, 서울 지역은 과거에 상승해서 소외되었었기 때문에 상승에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도 지금 서울에 동조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 지역 지금 서울과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갭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제 4분기 하반기에 이제 많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이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이 되는 흐름을 어느 정도 나타낼 것 같고 그 조정되는 시간 내에서 그 정도 조정되는 시기에 수도권 지역이 어느 정도 그 갭을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최근의 흐름을 최근에 이제 아파트 매매 지수의 흐름을 과거 10년 동안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미래는 이제 과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전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과거를 공부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뭐 서울이면 서울, 수도권이면 수도권, 뭐 지방이면 뭐 지방광역시, 그 다음에 이외 지역, 해당 지역을 한번 이렇게 과거의 아파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요 동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아파트,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인사이트를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